자, 반갑습니다. 온라인 수업 2회차죠. 안 그래도 댓글 웃긴 거 엄청 많이 달아줬더라고요. 보니까 뭐가 있었지? 지금 벌써부터 기억이 안 난다. 안 그래도 1학년 거에는 댓글이 뭐 크게 웃긴 게 없던데 1학년 거에는 사실 댓글 자체가 없거든요. 근데 2학년 거에는 댓글이 또 희한하게 많이 달렸더라고요. 참, 네. 아무튼 이걸 감사하다고 해야 될지, 참, 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이라고 해야 될지 잘 모르겠는데, 뭐 아무튼. 사실 제가 그래서 뭐야, 지금은 또 다 없어졌나? 아닌가? 내가 잘못 들었나? 뭐 모르겠어요. 아무튼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본격적으로 뭘 해볼 거냐면은 지수함수의 실생활 여러 문제. 사실 지수함수의 그냥 활용이에요. 활용인데 로감수의 활용 저번 시간에 하다가 이제 마쳤었죠. 그래서 그 녀석을 어떻게 할지 봅시다. 저번 시간에 뭐 봤던 내용 잠깐 간단히 돌이켜 보자면 이제 a 값에 따라서 a가 0보다 클 때 그리고 0과 0 미안합니다. a가 1보다 클 때 그리고 a가 0과 1 사이일 때 이 친구가 a가 1보다 크면 지수함수는 증가함수가 되고요. a가 0과 1 사이면 감소함수가 되더라. a가 0이거나 0 이하일 때는 카운팅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자, 그래서 여기 댓글 보이는 다들 거짓말쟁이야. 봤던 사람 나 이거 누군지 모르겠지만 이거 그냥 고다현이 같은데 뭐 아무튼 여기 그 다음에 이 센세 이게 뭐라고 적어놓은 건지 모르겠네요. 일본어 댓글이 하나 있는데 잠깐만 이거 뭐야? 번역기를 한번 돌려봐야 되나? 잠깐만요. 이것만 번역 한번 돌려봅시다. 난 도대체 뭔지 궁금해. 지금 이건 태블릿으로 찍고 있고 저는 지금 컴퓨터로 이 뭐지? 컴퓨터 예 그렇죠. 컴퓨터로 지금 검색을 해보고 있는데 일본어가 안 보이네? 동그라미 어디 갔지? 이응 이러고 뭐야? 왜 없어? 네, 몰라요. 자, 최선을 다하십시오. 아이씨. 자, 야, 이게 뭐야? 자, 아무튼. 봅시다. 그래서, 방정식, 부등식 푸는데, 뭐, 이런 게 있다. 그래서, 저번 시간에 했던 건데, 사실 제가 뭐 편의상 다 지우긴 했습니다만, 그래서 얘도 간단하게 풀어보자면, 64 같은 경우엔 2, 4, 86, 32, 64. 2의 6제곱이고요. 2분의 1의 x-1제곱 같은 경우는 2의 마이너스 1의 x-1제곱이니까 2의 마이너스 x 플러스 1제곱. 이 친구가 2의 6제곱이다. 즉, 6은 마이너스 x 플러스 1이다. 그래서 x가 마이너스 5다라는 식으로 결론 내릴 수 있다고 얘기를 했었던 것 같아요. 기억이 안 나시면 기억을 열심히 되살려보거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억이 여전히 안 나는데요 하면은 전에 강의를 다시 보셔야 되고요. 그럼 전에 강의를 봤는데도 기억이 안 나시면 병원을 가셔야겠죠. 그건 제가 다룰 수 있는 영역이 아닌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어떤 문제가 사용되는지 봅시다. 지수함수를 활용하면 실생활의 여러 문제 해결할 수 있다. 사실 로그도 마찬가지지만 지수도 활용 문제가 꽤 있죠. 그래서 바로 문제를 들어가 보자면 숙제를 낼까 하다가 그냥 제가 풀어보는 게 뭐 나쁘지 않을 것 같아서 한번 봅시다. 자, 125만 원이래요. 125만 원인데 편의상 만 원짜리 단위는 떼고 계산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가격이 매년 20%씩 하락한다고 한다. 즉 뭐냐? 매년 이 년을 x로 잡으면요. 곱하기 20%가 하락했다. 20%가 하락했다. 즉 20% 하락이란 얘기는 사실 여기서부터는 이제 눈치가 빠르셔야 되죠. 원래 가격의 80%만 받는다라는 뜻도 됩니다. 맞죠? 전체가 100이니까요. 즉 전체 가격의 80%만 남았다는 거죠. 80%는 100분의 80, 즉 비율로 따지자면 5분의 4가 될 겁니다. 얘가 어떻게 되느냐? 매년 하락을 하죠. 그래서 이 친구를 x번 거듭 제곱하면 됩니다. 그래서 요 녀석이 이 친구가 x년 후 태블릿 가격이 되겠죠. 자, 근데 요 녀석이 얼마가 돼야 되느냐? 80만 원이 돼야 된답니다. 즉 125 곱하기 5분의 4의 x제곱이 80만 원. 우린 편의상 만원 단위를 떼기로 했죠. 그래서 80으로 계산하시면 이 친구는 5분의 4의 전체 x제곱은 125분의 80이고요. 요 녀석은 5로 나누면 25분의 16. 5분의 4의 제곱이 됩니다.
x가 그래서 결국에는 2라는 사실을 알 수 있겠죠. 단위는 년이었으니까 x는 2, 즉 2년 후가 답이 될 겁니다. 제가 푸는 거 살살 따라오시면 사실 되게 당연하게 느껴지는데 여러분이 이 문제를 보고 식을 뿅 하고 세운 다음에 답도 이렇게 도출하실 수 있어야겠죠. 그래서 식 세우는 거 이렇게 세우셔야 된다. 20%가 떨어졌다는 얘기는 80%만큼 보존됐다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요거를 캐치를 잘 하셔야 돼요. 두 번째 문제 봅시다. 64만원 이하가 되는 건 최소 몇 년? 자, 125만원 곱하기 5분의 4의 x거듭제곱 매년 떨어지니까 요게 이하가 돼야 된다. 얼마? 64만원. 편의상 만원 이하의 단위는 빼기로 했죠. 그래서 계산하시면 5분의 4의 x제곱이 얼마보다 작거나 같아야 되느냐? 125분의 64보다 작거나 같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 친구 같은 경우엔 5분의 4의 세제곱이니까 결국에는 뭐냐? x가 3보다 작거나 그렇죠. 같아야 된다는 소리겠죠. 그래서 x가 3보다 작거나 같아야 되는 소리겠죠 라고 하시면 사실 틀린 문제가 되겠죠. 왜냐하면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안에 미수가 1보다 작잖아요. 그쵸? 그래서 나올 수 있는 최종식이 뭐냐? 4분의 5죠. 그래서 이 친구는 부등호가 반대로 바뀌어야겠죠? x가 적어도 3보다는 커야 되더라. 그래서 이렇게 답이 나오셔야 합니다. 그래서 x가 3보다 커야 되니까 적어도 x가 가질 수 있는 가장 작은 값은 3, 즉 3년이 정답이 나오게 될 겁니다. 계산 자체는 사실 요 식만 세울 줄 알면 어떻게든 풀 수 있거든요. 뭐 물론 그런 문제 중에 꽤 쉬운 문제인데 지수가 기본적으로 로그보다 좀 더 쉬워요. 그래서 퍼센티지에 대한 개념만 좀 잘 이해하고 계시면 그렇게 어렵지 않게 풀어내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로그 함수의 활용으로 들어갈게요. 자, 그래서 로그 함수 어떻게 활용할까? 뭐 잘 활용하면 되겠죠. 그래서 어떻게 잘 활용하느냐? 마찬가지로 지수 함수도 a의 x제곱이 이제 a의 y제곱이랑 같으면 이 친구는 뭐랑 필요 충분 조건이었냐? x가 y랑 같다는 거랑 필요 충분 조건이었죠. 로그 함수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수 함수의 웬만한 성질은 로그 함수에 다 성립해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 친구도 로그 함수의 진수의 유일성이라고도 표시를 하긴 합니다만은 아무튼 이렇게 로그 a의 x1이 로그 a의 x2와 같을 때는 이 친구는 뭐와 동치가 되느냐? 필요 충분 조건이 되느냐? x1과 x2 각각의 진수가 같다는 것과 똑같은 뜻이 되더라 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1번 조건은 사실 직관적으로 풀어도 되게 비슷하고요. 두 번째가 잘 틀리는 부분이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a가 1보다 크면 요 녀석 로그 a의 x 함수 같은 경우에는 증가 함수가 됩니다. 그래서 x값 커질 때마다 y값도 따로 커지게 되더라. 이 점에서 이 점 비교하면 x가 커진 만큼 y도 커지죠. 반대로 a가 1과 0 사이의 값이라면 로그의 친구는 감소함수가 된다. 그러니까 제가 반비례 관계라고도 이해하면 된다고 이제 설명을 드렸었죠. 반비례가 뭔지 모르겠다? 사전을 찾아보세요. 어디 사전을 찾아보냐면 국어사전 찾아보면 나옵니다. 그 말인즉슨 이건 굉장히 기초 개념이란 이야기죠. 자, 그래서 x가 값이 커질 때 y의 값은 오히려 반대로 작아지게 되더라 라는 겁니다. 그래서 감소함수라고 부릅니다. 자, 아무튼 그래서 기본적인 예제 몇 가지 보고 그 다음에 디테일한 예시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봅시다. 자, 사실 요 녀석 제가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긴 했는데 저는 마찬가지로 얘도 그냥 가급적이면 a를 뭐 앞에 지수 때도 이야기를 했지만 a가 1과 0 사이 같은 경우에는 적당한 실수를 갖고 와서 a를 k분의 1 꼴로 만들어서 이제 k가 그러면 이제 이 친구는 1보다 큰 녀석이 되겠죠. 그래서 a는 결국 k의 마이너스 1제곱이다 로 두고 이제 음수로 바꿔서 풀었거든요.
정확하게는 이제 이렇게 풀었죠. a가 0과 2죠. 미안합니다. 자, 1과 0 사이면 그러면 로그 a의 x1이 로그 a의 x2보다 작다는 것은 뭐냐? 자, a는 k분의 1로 표현이 되는데 k는 양 1보다 크죠. 그래서 이 친구는 a는 k의 마이너스 1제곱입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1제곱 다 집어넣으면 로그 k의 마이너스 1제곱 x1 이 친구가 로그 k의 마이너스 1제곱 x2가 되고요. 요 녀석 다시 적으면 마이너스 로그 k의 x1이 마이너스 로그 k의 x2가 되고 그럼 이제 양변에 마이너스 곱하면 부호 바뀌겠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 친구가 뭐가 되느냐? 너 왜 나와? 자, 로그 k의 x1이 뭐보다 작거나 같으냐? 뭐보다 크냐? 로그 k의 x2보다 큽니다. 그래서 k가 1보다 크니까 결국엔 x1이 x2보다 크다라는 결론이 나오게 돼요. 사실 뭐 어디로 어떻게 푸느냐 결론은 다 똑같이 나옵니다. 애시당초 수학이라서 답은 정해져 있어요. 그런데 이제 자기가 뭘로 더 편한 녀석으로 바꿔서 푸느냐에 따라 문제 답안이 조금 달라지겠죠. 아니, 답안이 달라진대. 죄송합니다. 과정이 달라지겠죠. 그래서 뭐 저는 사실 전부 다 이 모양으로 만들어 놓고 풀었습니다. 학창 시절에도 그렇고 교사가 된 지금도 그렇게 많이 풀어요. 웬만하면 이제 미수나 아니 미수랍니다. 미안합니다. 진수를 웬만하면 이제 그 뭐야 1보다 큰 녀석으로 맞춰놓고 풀어요. 여러분은 알아서 푸셔도 상관없어요. 그냥 저는 웬만하면 이렇게 푼다라는 거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예, 여기 있는 남학생 맞겠지? 예, 남학생이겠죠. 자, 이 좋은 말을 했는데 로그의 진수는 양수여야 한다라는 거 특히 여기 정확하게 이제 여기 위치에 있는 A 그러니까 이거 얘기하고 있는 거죠. 네. 여기 양수여야 한다는 조건을 확인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계산하실 때 잊지 마시고요. 뭐 얘가 양수니까 당연하게도 x도 당연히 이 친구 x도 당연히 양수가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주저리주저리 말은 많았지만 이그젬플을 하나 보면서 설명을 해 봅시다. 뭐 영상이 이제 조금 뭐겠지 저번에 태블릿에 세로로 세워놓고 찍었더니만 별로라는 평가가 많아서 이번에는 가로로 놓고 이렇게 16대 9 비율로 찍어보는 중인데 네 저번보다는 좀 보기 괜찮지 않을까 싶어요. 제발 본다면 말이죠. 제발 보세요. 여러분 알겠죠? 제발 내가 이거 찍느라 얼마나 힘든지 아니 얘들아? 이렇게 내가 생색을 내려고 하는 게 맞아. 생색을 팍팍 내야지. 내가 얼마나 힘든데. 그러니까 너희가 많이 보란 말이야. 알겠지? 자. 잠자기 전에 ASMR 같은 걸로 한 번씩 틀어놓으세요. 그러면은 잠 잘 올 겁니다. 뭐 그 다음날 어렴풋하게나마 기억이 나면 좋은 거 아닐까요? 좋은 거 맞겠지? 자, 아무튼 예제 간단한 거랑 복잡한 거 하나씩 보고 갑시다. 그래서 사실 기본적인 예제 같은 경우에는 좀 쉬운 것들이 있는데 정말 아무거나 생각해 보면 자 자연수 내는 경우도 있긴 합니다. 로그 예를 들어서 그냥 적을까? 자 2에 4x가 요 녀석이 로그 2에 x 플러스 3보다 예, 크거나 같다로 내 봅시다. 뭐 사실 치기가 자체 워낙 심플하죠. 그럼 밑에 미수가 둘 다 1보다 크니까 딱히 맞춰줄 필요 없죠. 이 친구는 뭐랑 필요 충분 조건이 되느냐? 4x가 x 플러스 3보다 크거나 같다가 됩니다. 그래서 뭐 나머지는 이제 이항하고 하면 되죠. 3x는 3보다 크거나 같다. 그러므로 x는 1보다 크거나 같다. 라는 결론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꽤나 쉬운 이그젬플이었던 것 같고요. 조금 꼬아서 낸다면 사실 이제 어떻게 생긴 녀석이 있을 수 있냐면 잠깐 봅시다. 제가 지금 머릿속으로 숫자를 적당히 지금 생각하는 중인데 너희가 어려워하면서 쉬워하면서 재밌어 할 만한 문제의 형태가 어떤 게 있을까? 잠시만요. 자, 요런 거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사실 답도 몰라요. 그냥 대충 숫자 적다가 그냥 그럴듯하게 나온 거 적어 봤는데
자, 보시면 이 친구 그냥 밑수를 전부 다 2로 통일해 봅시다. 그러면 이 친구 2 같은 경우엔 로그 2에 4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로그 2분의 1은 2의 마이너스 1제곱이죠. 그 다음에 x 플러스 3. 이 친구가 뭐보다 크거나 같냐? 로그 2의 x 플러스 7보다 크거나 같습니다. 자, 나누기는 로그 사이에서 이제 진수끼리 마이너스 나누기 하면 되는데 이게 뭐냐면 2의 마이너스 1제곱이죠. 그래서 이 친구 그냥 2로 바꾸면 여기 플러스로 바뀝니다. 그래서 두 개 계산하면 어떻게 되느냐? 로그 2의 4x 플러스 3이 돼요. 요 녀석이 얼마가 되느냐? 이 친구가 크거나 같다. 우변은 거의 그대로 나오죠. 로그 2의 x 플러스 7. 그래서 밑수가 1보다 크니까 결국 이 친구는 뭐랑 동치가 되냐? 4x 플러스 3은 x 플러스 7보다 크거나 같다. 즉 4x 플러스 12가 크거나 같다. 뭐보다? x 플러스 7보다 크거나 같다. 그래서 3x는 마이너스 5보다 크거나 같고요. x가 마이너스 3분의 5보다 크거나 같다가 나오면 끝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계산이 종료가 돼요. 그래서 문제가 조금 더럽더라도 밑수를 통일시키면 간단하게 해결을 하실 수 있더라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렇고 사실 이제 뭐 한 가지 함정이 더 있긴 한데 이제 어차피 제가 내고 보니까 되는 걸로 냈는데 여기서 이제 진수 같은 경우에 이제 진수가 둘 다 양수여야 되죠. 그래서 x 플러스 7도 양수여야 되고 x 플러스 3도 양수여야 돼서 x가 마이너스 3보다도 크고 x가 마이너스 7보다도 커야 되는데 사실 우리가 구한 최종 답이 마이너스 3과 마이너스 7보다 무조건 클 수밖에 없는 범위라서 이때는 그냥 뭐 넘어가셔도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만 다른 문제를 풀 때는 이 진수 조건도 체크를 좀 하셔야겠죠. 사실 이거 체크하는 게 귀찮아요. 다른 건 어쨌든 좀 할만한데 요런 거 체크할 때가 좀 귀찮습니다. 그래서 요런 거 체크하는 거 주의를 하시고요. 이거 체크표 하면 이렇게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니? 이게 도대체 이유가 뭐지? 뿅. 이건 되는데 이렇게 하면 이건 안 되고 굉장히 섬세하다, 그쵸? 네, 뭔가 쓸데없이 섬세해요. 자, 아무튼 그래서 그런 부분 체크를 좀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 봅시다. 그래서 로그 함수를 활용했을 때의 나오는 실생활의 여러 문제 해결인데 도대체 무슨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느냐라는 거죠. 답을 간단하게 한번 알아봅시다. 이게 로그가 원래 로그의 태생 자체가 이제 천문학에서 굉장히 큰 숫자의 단위를 그렇죠. 단위죠. 단위수를 이제 좀 줄여보려고 만들어낸 게 최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로그를 써야 되는 문제는 숫자 사이즈가 굉장히 큰 편이에요. 어쩔 수 없어요. 이 정도만 돼도 사실 일반인들이 하기엔 단위가 꽤 크죠. 10만대의 단위가 있다고 치면 이 친구 로그 씌워버리면 숫자가 얼마나 나오냐면 이제 상용 로그 씌웠다고 합시다. 그럼 로그 10만 같은 경우에는 이거 얼마냐면 로그 10의 몇 제곱이죠? 5제곱이죠. 이 친구 그냥 5밖에 안 나와요. 그러니까 자연수 5로 10만을 표시할 수 있습니다. 10만 자리의 자연수 자리는 다 표시할 수 있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로그는 단위수가 굉장히 큽니다. 예제고, 실생활 문제고, 실용 문제고, 대부분의 모든 문제에서 로그는 단위수가 굉장히 크다는 걸 거의 기본 옵션으로 깔고 들어가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조금 익숙해지셔야 할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 말인즉슨 뭐냐? 실생활의 여러 문제라는 이 문제 자체의 단위가 클 가능성이 높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큰 숫자 보고 쫄지 말라고요. 작은 몇 번만 하면 금방 숫자 작아집니다. 그럼 이제 거기서 플러스 마이너스만 조금 계산하면 답이 뿅 하고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답을 한번 봅시다. 일단 문제를 먼저 봐야겠죠. 문제 5번이 있는데 4번 예제를 간단하게 하나 보고 갑시다. 이 예제 생각보다 꽤 쓸만할 것 같아요. 어디 한번 다 같이 봅시다. 자, 컴퓨터 화면에서 그림 단추 이게 좀 지우고. 자, 컴퓨터 화면에서 그림 단추의 아이콘이 크거나 작거나
아이콘 크기랑 그 다음에 마우스 포인터 거리를 관련해서 이제 불편도 지수를 표현한 것 같아요. 이게 진짜로 맞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런 게 진짜 존재해? 예, 아무튼 뭐 우리는 이 식만 알면 되죠. 사실 뭐 로그 함수나 모든 문제가 그렇지만 식만 세우는 게 문제인데 식이 이미 세워져 있죠. 아주 편안합니다. 훌륭하다? 편하죠. 네, 편합니다. 편안하다와 편하다의 차이가 좀 다른 것 같아요. 아, 하긴 그렇네. 편하다는 comfortable이고 편하다는 건 easy에 가까우니까. 예, 두 영어는 좀 다르죠. comfortable 이거 철자 맞는가? 예, 아무튼 저는 매번 얘기하지만 저는 영어 교사가 아닙니다. 알겠죠? 어, 안 그래도 예전에 뭐였지? 제가 작년에도 얘기했지만 실수를 영어로 뭐라고 하냐면 real number라고 하거든요. 현실에 존재하는 숫자다라고 해서 이제 real number라고 하는데 제가 예전에 이게 학원인가 학교 했을 때였나 모르겠는데 어떤 놈이 갑자기 손을 들더니 선생님 실수는 mistake 아니에요 이러고 있던데 제발 저는 그렇게 디테일하게 영어 따지지 않아요. 나 기본적으로 영어 교사가 아니라고 알겠지. 수학이 그냥 영어를 좀 과하게 많이 쓰는 거일 뿐이야. 봐봐 이런 거 문제 있잖아. 데이비드 A 로 뭐 몰라 휴먼 모터 컨트롤 이게 도대체 왜 중요한 거야? 아무튼 이건 제 탓이 아니에요. 여튼 저튼 간에 마우스 포인터랑 그림 단추 사이의 거리가 80 이미 단위가 주어졌죠. 80이라고 숫자가 주어지고 불편도 지수가 5랍니다. 불편도 지수를 i라고 였었죠. 그래서 5가 로그 2의 단추 사이 거리가 얼마냐면 s였습니다. 이 친구가 s였죠. 160을 w로 나눈 걸 진수로 갖는 녀석이었는데 자 이때 단추 길이 즉 w가 단추 길이였죠. 이때 w가 얼마냐라는 걸 묻고 있는 겁니다. 심플한 계산이죠. 그래서 계산해 보시면 로그 2의 정확하게는 이제 w의 162. 이 녀석이 5가 나오려면 로그 2의 이제 2의 5제곱이 돼야 되는데 이 w의 162 2의 5제곱이 돼야 된다는 얘기죠. 즉 w는 2의 5제곱분의 160이고요. 2의 5제곱은 32니까 160을 32로 나누면 얼마가 되느냐? 이 정도면 암산이 가능하셔야 되겠죠? 5가 나오게 될 겁니다. 그래서 정답이 5mm가 되고요. 실제로 정답이 5죠. 그래서 그렇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사실 첫 번째 문제는 쉬워요. 두 번째 문제가 이제 시험에 내면은 조금 까다롭겠죠. 여러분한테 까다롭다는 얘기는 저한테는 재밌다는 걸 얘기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 문제 해설을 같이 한번 보시면 좌우 길이가 5mm 좌우 길이 W죠. 이 친구 W입니다. W를 문제에서 주어졌죠. 불편도 지수 I인데 I가 4 이상 6 이하 1 때 마우스 포인터와 그림 단추 사이의 거리의 범위를 구하시오. 즉 ES, S의 범위를 구하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계산식을 세우면 어떻게 생겼느냐. 자, I는 로그 2의 W분의 W 주어졌죠? 얼마? 5였습니다. 5분의 2S 인데 이 녀석이 얼마야? 6 이하 그 다음에 4 이상이었습니다. 즉 로그 2의 5분의 2S는 이 친구는 얼마냐? 6보다 작거나 같고 4보다 크거나 같은데 자, 4 같은 경우에는 로그 2의 4제곱 즉 16이고요. 이 친구가 4죠 이제. 그 다음에 6은 얼마냐? 이 친구는 로그 2의 6제곱 하면은 32, 64죠. 이 친구가 6입니다. 즉 5분의 2s는 16보다 크거나 같고요. 이 녀석은 무슨 뜻이 되느냐? 16이 5분의 2s보다 작거나 같고 이 5분의 2s는 작거나 같은데 뭐보다 같냐? 64보다 작거나 같습니다. 나머지는 사실 계산만 하시면 되죠. 이제 여기서 양변에 5를 곱하면 어떻게 되느냐? 82 2s보다 작거나 같고 이 녀석은 5 곱하면 320이죠. 2s니까 s값 범위 구하려면은 나누면 되죠. 양변을 2로. 그럼 어떻게 되느냐? 40보다 크거나 같고 라지 s가 뭐보다 작거나 같냐? 160보다 작거나 같습니다. 단위는 밀리미터였죠. 그래서 여기 정답이 나와 있죠. 40mm 이상 160mm 이하 우리가 구한 값과 완벽하게 일치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로그에 맞춰서 그냥 문제에 주어진 단위가 많을 겁니다. 그래서 주어진 힌트를 빌미 삼아서 빌미? 아니죠. 주어진 힌트를 이제 뭐랄까 초석으로 삼아서 이제 문제를 잘 해결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밑에 문제를 한번 봅시다. 뒤쪽에 삼각함수를 조금 나가려고 했는데 이게 찍다 보니까 시간이 좀 애매하네. 뭐 일단은 나갈 수 있으면 조금 나가고요. 못 나가면 뭐 그래도 나가는 거죠. 왜냐면 여기서는 나 혼자 찍으니까 너희가 말을 안 하잖아. 그치? 이건 혼자 찍을 때 참 좋은 점이네요. 아무튼 자, 그래서 문제 5번을 보시면 평균 해수면의 기압이 1기압이라고 합니다. 이때 평균 해수면에서 높이가 hkm인 곳에 기압을 p기압이라고 한다면 요런 녀석이 성립한대요. 높이 h는 마이너스 3.32 곱하기 로그 자연 로그네요. 미수 p가 이제 숨겨져 있는 거죠. 미수 p래. 미수 10이 숨겨져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라지 p 요 녀석이 기압입니다. 자, 이때 평균 해수면에서 높이가 6640m인 곳은 몇 기압인지를 구하시오. 높이를 주어졌죠. 높이는 뭐였습니까? h였습니다. 높이 h였죠. 높이는 h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건 잠깐 여담인데 높이가 영어로 쓰면 아마 이거일 거예요. height인가 그러는데 얘가 높이라는 영어 단어입니다. 그래서 첫 글자를 따와서 대부분의 높이는 h를 써요. 그럼 기압은 뭐냐? 기압은 아마 프레셔일 겁니다. 그 압력인데 아마 프레셔 맞을 거예요. 뭐 정 모르겠으면 영어쌤 누구지? 임채영쌤도 계시고 그 다음에 또 누구 계시지? 몰라요. 아무튼 학교에 영어쌤이 많으니까 지나가다 한번 물어보세요. 아마 기압이 프레셔 맞을 겁니다. 그래서 그 첫 글자를 따서 P로 써요. 아무튼 간에 6640m. 자, 단위가 킬로미터로 돼 있죠. 이거 굳이 왜 뭐하러 미터로 나는지 잘 모르겠는데 미터로 나는지 잘 모르겠네. 도대체 왜 놓은 거야? 예, 아무튼 단위가 킬로미터이기 때문에 그냥 6640 쓰시면 안 되고요. 6640m는 이 친구는 6.64km죠. 그래서 단위 맞추셔야 됩니다. 그래서 6.64는 색깔을 좀 바꿀까? 이거 너무 칙칙한데? 자, 뭔가 깔끔하면서 시인성 좋으면서 아주 멋있고 간지나는 그런 색상이 없을까요? 자, 제가 미술 쪽은 빵점이라. 자, 6.64km는 H 단위가 지금 킬로미터라서 맞춰준 겁니다. 다른 이유는 없어요. 이 친구 얼마냐? 마이너스 3.32 곱하기 로그 10은 빼고요. 이제 상용 로그 난 거 아니까 라지 P 계산하시면 로그 라지 P는 마이너스 2가 돼야 됩니다. 결국엔 뭐냐? P는 이 친구는 10분의 정확하게는 10의 마이너스 2제곱이죠. 즉 P는 100분의 1이고요. 단위는 얼마냐? P는 기압이었죠. 그래서 100분의 1 기압이다 라고 하시면 1번 정답이 나오게 될 겁니다. 그래서 1번 정답은 100분의 1 기압 이라고 하시면 정답이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봅시다. 두 번째. 평균 해수면에서 높이가 3320m. 도대체 왜 여기 미터라고 적어놓은 거야? 이거 사실 낚시죠. 여러분이 잘 걸리라고. 이거 킬로미터로 다 바꾸셔야 돼요. 3.32km. 그 다음에 9.96km. 뭐 그런 사람은 없겠지만 설마 뭐 선생님 저는 1km가 몇 m인지 모르겠어요 하시는 분은 이거는 심지어 국어사전에 나오거든요. 이거는 모르시면 안 돼요. 알겠죠? 모르시면 국어 수업을 다시 들으셔야 될 판입니다. 알겠죠? 왜냐면 국어사전에 나오니까. 자, 아무튼 그래서 기압의 범위를 구하시오. 자, 킬로미터로 바꿔놓고 해야 됩니다. 즉 H 마이너스 3.32 곱하기 로그 P가 9.96보다 작거나 같고 3.32보다는 크거나 같습니다. 그래서 나누면 어떻게 되느냐? 일단은 음수로 나누기 때문에 음수로 나누죠. 그래서 부등호가 바뀌게 되죠.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고 H 편의상 로그 그냥 P만 남기겠습니다. 양변은 마이너스 3.32로 나눴으니까 계산하면 마이너스 3 마이너스 3보다 크고 마이너스 1보다 작다. 즉 뭐 다시 적으면 이제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너희가 이제 익숙하게 이런 기호로 변하는 마이너스 3보다 크거나 같고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같다. 즉 P가 10의 마이너스 세제곱보다 작거나
같고요. 그 다음에 10의 마이너스 1제곱보다 크거나 같습니다. 그러므로 기압이 P죠. 마이너스 3분의 1은 1000분의 1 기압보다 크거나 같고요. 1000분의 1 기압보다 크거나 같고 어디까지 작거나 같으냐면 10분의 1 기압보다 작거나 같아야 됩니다. 뭐 1번 답은 이제는 지워도 되겠죠. 답을 좀 깨끗하게 쓰려고요. 그래서 10분의 1 기압보다는 작거나 같다. 10의 마이너스 1제곱이 10분의 1이고요. 10의 마이너스 3제곱이 1000분의 1이니까 이런 식으로 대입을 해서 계산을 하시면 될 겁니다. 자, 설명이 조금 길었는데 사실 기본적으로 로그 함수 활용이 지수 함수 활용보다 좀 더 어려워요. 물론 사람마다 좀 더 다르고 저는 로그가 좀 더 쉽웠다고 느끼긴 했는데 이게 왜냐면 지수는 뒤쪽에 가면 이제 그 뭐지 연이자 복리 같은 거에 계산할 때도 막 쓰이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그런데 둘 다 사실 크게 어려운 부분은 아니에요. 다만 이제 이 밑에 미수의 크기에 따라서 이 대소 관계가 부동호가 뒤바뀐다는 점 그것만 좀 염두에 두시면 나머지 문제를 풀면서 크게 실수하실 만한 부분은 없다고 봐도 됩니다. 지수도 마찬가지고요. 로그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렇게까지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단원이 끝났기 때문에 뒤쪽에 이제 중단원 학습 점검인데 이게 문제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보니까 중단원도 있고 그 다음에 뭐야 이거 수행과제? 예, 이것도 한번 시간 되면 풀어보세요. 사실 문제는 복잡한데 풀이 자체는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 복잡한 전자기파의 관계를 하는 싫어 관심 없어. 자, 대단한 학습 평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까지 있는데 중단원이랑 대단원 한꺼번에 묶으니까 제가 집에서 이렇게 좀 이제 코로나 때문에 아파가지고 이제 뭐 재밌는 게 없을까 하다 이제 풀어봤거든요. 그렇게 시간이 오래 걸진 않아요. 여러분 기준으로 봐도 한 1시간이면 다 푸실 수 있을 겁니다. 뭐 1시간 안에 못 풀면 안 되나요? 꼭 그런 건 아니고요. 사실 시간 좀 오래 투자해서 푸셔도 돼요. 오래 시간 투자해서 풀면 머릿속에 남아 있습니다. 그 개인적으로 학습을 기억에 오래 남게 하기 위해서는 사실 기억에 오래 남기 위해서는 좀 강렬한 기억이 필요한데 저는 예전에 기억을 좀 강렬하게 하기 위해서 어떤 걸 해봤냐면 이제 여러분처럼 셔틀버스 타고 왔다 갔다 하진 않았는데 그 화장실에서 문제 하나씩 보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이제 뭐 사람마다 좀 이 강렬하다는 기준이 좀 다르지만 화장실에서 문제 보면 이상하게 그건 되게 기억이 잘 남아요. 지금 생각하면 치질 안 걸렸던 게 정말 다행일 정도긴 한데 아무튼 이것도 뭐 너무 자주 써먹으면 안 되니까 나름대로 써먹어 보세요. 셔틀버스 귀가하면서 셔틀버스에서 문제를 본다든지 문제를 보지 않아도 상관없어요. 문제풀이 영상을 한번 봐보세요. 그러면은 기억에 남아요. 나 이거 셔틀 타면서 봤던 문제인데 라고 기억에 남습니다. 그럼 그 문제는 이제 풀 수 있는 문제가 되는 거죠. 뭐 혹은 셔틀버스거나 아니면은 이제 뭐 집에서 뭐 어머니 심부름 나갔을 때 그때 뭐 이제 제가 찍은 영상 핸드폰으로 켜서 잠깐 보면 그 내용은 또 확실하게 기억에 남겠죠. 기억이 강렬할수록 그 기억이 오래 가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공부하는 것도 재밌습니다. 한 번씩 해보세요. 뭐 집에서 설거지하면서 수학 문제 풀이 많이도 말고 딱 한 문제 정도만 보시면 그 내용이 기억에 남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공부를 하시는 것도 꽤 재밌습니다. 아무튼 말이 조금 샜는데 중단원이랑 대단원 문제 한 번씩 풀어보시고요. 제가 다음 시간에 뭐 봐서 간단하게 풀이를 하든가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지수함수로 뭐 이것저것 있는데 자 일단은 보고요. 그 다음에 삼각함수로 넘어갑시다. 삼각함수 triangle function이라고도 하죠. 뻥이에요. 사실 삼각함수 영어로 뭐라 하는지 몰라요. 그냥 트라이앵글 펑션 맞지 않을까? 설마 뭐 트라이앵글 펑션이라고 하진 않을 거 아니야. 자, 나의 과학습 예시계지 과지부 삼각함수. 그럼 삼각함수는 무엇이고 그 그래프를 어떻게 그릴 수 있다? 알았다. 자, 넘어가요. 사인과 코사인, 탄젠트는 여러분이 다들 배우셨을 겁니다. 한번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자면 이렇게 삼각형이 있을 때 이 태블릿이 좋은 게 이러면은 뿅 하고 삼각형이 아주 멋지게 그려져요. 대단하죠? 갤럭시 탭이 이렇게 위대합니다. PPL 아니에요. 제가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삼성은 저 같은 애한테 PPL 받지 않아도 잘 나갑니다. 부럽다.
그래서 사실 여러분 공부 열심히 하는 거보다는 돈이 많은 게 훨씬 나은데 이게 돈을 벌려면 또 공부를 해야 돼요. 이게 세상이 참 다 연결돼 있어. 유기적으로. 아무튼 자 이런 식으로 직각삼각형이 있을 때 크게 정리가 두 가지가 있었죠. 일단 피타고라스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삼각함수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했느냐. 밑변을 A, 그 다음에 높이를 B, 빗변을 C라고 했을 때 사인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생겨서 이제 이 각을 세타라고 뒀을 때 사인 세타는 빗변분의 높이, 그 다음에 코사인 세타는 요렇게 있었죠. 코사인은. 그래서 빗변분의 밑변. 그 다음에 하나만 더 하자면 탄젠트 같은 경우에 탄젠트는 저는 이렇게 쓴다고 애들한테 가르쳤거든요. 아마 대부분의 참고서가 비슷할 겁니다. 그래서 탄젠트는 밑변분의 높이라고도 했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했을지 모르겠는데 탄젠트 같은 경우에는 코사인 세타분의 사인 세타였죠. 그래서 탄젠트는 코사인분의 사인이다 라는 거 배우셨을 겁니다. 기억이 안 나실 수 있겠는데 사실 기억이 당연히 안 나겠지. 그래도 적당히 한번 좀 리바이벌 하시면 기억이 나지 않으실까 싶어요. 그래서 좀 잘 중학교 때 배웠던 거 잘 회상을 해 보시고요. 그래서 일반각과 호도법을 들어가야 되는데 진도를 너무 많이 나갔나? 이게 영상에 35분, 36분 정도 되는데 담고 있는 내용이 사실 직접 수업하는 것보다 많으니까 예. 예, 다음 시간에 그냥 일반각과 호도법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오늘 여러분이 한 내용, 이 사인, 코사인, 그 다음에 탄젠트 요거 사실 여러분 오늘 한 게 아니죠. 예전에 했던 건 그냥 제가 잠시 리바이벌 한 건데 뭐 그 정도 되더라 라는 거 이렇게 생겼더라 라는 것만 좀 알고 계시면 정확하게 알고 있는 게 아니죠. 잘 회상해서 기억해 놓으세요. 다음 시간에 진도 나갈 겁니다. 자, 나머지 그 앞에 문제 푸는 것들 과제로 냈으니까 잘 한번 풀어보시고요. 오늘 수업은 이쯤에서 마치겠습니다. 삼각함수 잘 기억하시고요. 자, 수고했습니다.